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부동산 거래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무엇을 검토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든 가이드라인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냥 뭐 담당자 재량으로 이거는 문제 있군, 이건 문제 없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라, 이게 이제 공문서 서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내용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검토하는 지침이 있고, 결과를 이렇게 보고해라, 이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명 자료로 거래 계약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거래 계약서를 넣으면 뭘 확인하느냐? 거기에 이제 내용은 거래 당사자 계약인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저희 보면은 뭐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당연히 밑에 써 있고, 또 소명자료 제출하면 중개사 상호, 뭐 이름, 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쓰게 돼 있거든요. 이게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공인계약서가 중개를 했는데 이게 이중장부가 작성된 계약이냐, 요거 확인하고, 그리고 거래 가격이 거짓 신고나 미신고된 거냐,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표를 저희가 내거든요. 그리고 통장 사본도 뭐 거래 전 2주, 계약 전 2주, 잔금 후 2주, 이 거래 내역을 내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뭘 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지침에는 뭘로 되어 있느냐? 거래 당사자 간 대금 지급을 계좌이체 했냐, 이렇게, 그리고 통장 사본, 그리고 수표 지급을 봐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금액과 지급일과 전후를 봐가지고 일치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예상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매수인이 거래 대금 지급을 위해서 자금 조성한 내역을 이제 저희가 쓰잖아요. 자금 출처를. 그걸 내면 담당자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일단은 대출금, 정기예금, 뭐 수령 및 해약 내역, 주식 채권 처분 금액,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해약한 시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거래대금 지급한 시기, 그리고 전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얘가 예금 수령을 이때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매매대금에 사용한 게 맞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가끔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한 5년 전에 증여받은 거 있는데 이거 이번에 출처로 쓰면 안 될까요? 뭐 예금 해지한 게 뭐 2년 전에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예금을 수령한 시기와 이 부동산 대금을 쓴 시기가 이걸로 이걸 샀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요걸 확인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을 예금 외의 용도로 지출한 증명 자료를 또 내거든요. 이건 매도자 입장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쓰냐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을 샀다, 그 돈으로, 그러면 그 계약서, 그리고 채무 변제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채무 변제했다고 말하면 뭐 금융거래 확인은 확인하면 갚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정말 갚았는지 지급 시기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타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대금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또 내는데, 이건 어떤 걸 확인하느냐? 이제 공증을 한 차용증이나, 이제 자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을 받아라, 뭐 내용 증명을 보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 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으면 이게 뭐 빌려줬다, 뭐 이런 거를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빌려준 거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쓰면 공무원이 이제 제일 짜증나는 거죠. 이 현금에 대해서 어떤 걸 확인하느냐? 현금이 조성에 따른 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현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출금 남자가 표시된 통장 사본, 그리고 기타 현금이 조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구해서 이제 의견 진술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또 보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중개 행위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공인중개사인 경우에.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지급된 거를 역산해서 거래 가격을 환산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비용을 줬는데 수수료가, 이 중개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걸로 거꾸로 환산하면 이게 매매 대금이 얼마였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중장부가 있겠구나, 아니면 이게 다운 계약이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타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이건 이제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면 더 요청해서 이제 서류를 받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는 매매에 준하는 기타 계약서, 뭐 대물변제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그리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껴있는 경우 계약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게 돼 있고, 이 금액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뭐 전세 보증금을 무작정 올려놓으면, 이걸 입증서류라고 내면 그것만 보고 무조건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금 받은 내역, 받아서 지급한 내역, 이런 걸 확인하라고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로 돼 있는 거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부 현금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소명이 어렵잖아요. 이게 진짜 주고 받은 거야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현금 지급에 대한 현금 조성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매도인 매수인의 입출금 전표, 그러니까 현금 받아서 매도인이 너 거다, 매수인이 너 거나, 이런 걸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그래서 현금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지시사항이 법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조사 결과 총괄표라는 거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총괄표를 작성해서 위로 이제 보고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총괄표를 보면 이제 신고 내용이 적정한가, 부실 신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돼 있고, 주요 사항으로 실거래가 신고 부분, 신고 내용이 착오가 있는지, 거래 가격이 재신고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표기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 신고하게 되면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과태료나 이런 거를 공지하게 돼 있는데, 과태료의 주요 내용은 위반 내역으로 나오는 거는 다운 신고, 업 신고, 그리고 거짓 신고, 그리고 소명 자료를 냈을 때 자료가 미제출이나 거짓 자료 제출, 그리고 미신고나 지연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써 있는 거는, 이건 이제 국세청에서 나중에 할 내용이지만 증여 혐의 내역에 대해서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오고 갔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증여 같다, 그러면 증여 혐의를 써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보고가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세청으로 가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그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관련된 뭐 조사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법정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서식에 나오는 걸 빠뜨리고 보고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최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소명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관점에서 보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셔서 조달 계획서를 쓸 때부터 고려하셔야 되고, 소명을 이 근거하에서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조달 계획서 쓸 때부터 계획을 잘 하셔라,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